한번 전기차 타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차량, 회사 차량인데요. 오늘 전기차 타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 저희 김기현 책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EV6 전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실제 사용기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3년째 주행하고 있습니다. 좋죠. 좋아. 장점밖에 안 보입니다. 많아야 10,000원, 적으면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 거리도 좀 짧고 그리고 집밥 위주로 매기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많으면 1,000k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km? 네. 1,000km인데 10,000원밖에 안 돼. 네. 나도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를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래도 5만원대는 드는 것 같거든. 사실 회사차 같은 경우는 집밥을 거의 매기지 않아. 슈퍼차지를 주고 있는 거리. 출출했을 때 가는 거리가 한 400km 정도 가는 것 같거든. 되게 집밥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다.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슈라는 게 화재 쪽으로 이슈가 많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좀 당연히 겪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차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물어봐서 나도 찾아봤는데 차량 10,000대 중에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0.93대, 내연기관차 화재 비율이 0.9대. 미미한 수치긴 한데 뭐 화재라는 거는 사실은 뭐 충돌의 화재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제일 적게 든다는 점. 그 중에서도 소모성 오일류들을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 오일도 없고 미션이 없다 보니까 미션 오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기차를 타면서 정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6만 킬로 넘어갔는데 할 게 아예 없나? 타이어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제가 이제 손세차를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실내 세차를 할 때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전기차는 시동 걸고 말고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내 세차를 할 수 있어요. 공회전이 없겠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캠핑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노지 캠핑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전기를 끌어다 쓸 데가 없어요. 그치. 네. 그치. 그럴 때 이제 V2L이라는 기능을 쓰면 차에 있는 전기를 가져다가 뭐 헤어드라이기도 쓸 수 있고. 전기를 그게 어느 정도 먹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캠핑장에서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는 건 아니니까 냉장고도 썼었고. 뭐 차박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시공 많이 했지만 차박 배터리나 이런 거 충전하는 게 굉장히 일이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게 하나로 합쳐진 전기를 그냥 빼서 쓸 수가 있구나. 네, 맞아요. 나중에 오른다고 해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게 올라봤자 하지 않겠습니까? 너 기준으로 10,000원이 네. 뭐 20,000원이 돼도 네,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만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거리를 갈 때도 뭐 주유소가 많으니까 내연기관 차들은 그냥 계획 같은 거 안 세우고 그냥 출발이 되는데 전기차는 충전소 위치를 잘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장거리 주행이 많은 사람은 불편하긴 하다. 네, 맞아요. 휴게소에서 많이 하죠. 그 요즘에 휴게소에 뭐 트럭들이 뭐 점령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어때 실제로? 최근에 추석이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걸려? 100kW는 보통 80%까지 완충하는데 한 4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300kW도 생겼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면 완충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좀 비어 있었어요. 바로 충전할 수 있었고. 모든 게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여건이 불편하진 않았구나. 네. 방전이 나본 적도 있어. 아니, 방전 나본 적은 없어요. 나는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차 대부분 어떻게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 네,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방전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래서 전기차라고 얘기하고 보험 견인을 불러서 인근에 충전소로 가서 충전을 했어. 테슬라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성이 정말 뛰어나요. 트렁크 같은 경우가 제가 본 전기차 중에 가장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에도 되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큼직큼직한 짐들도 실을 수 있는데 다른 전기차들은 사실 트렁크가 없는 전기차도 많고. 그렇지. 제 EV6도 트렁크가 있지만 책 한 권 들어갈 수준 그거밖에 안 밖에 돼? 안 돼요. 네. 테슬라가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 그래도
그래서 가성비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가 가성비가 좋아진 데는 차값이 내려간 것도 되게 커. 배터리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로 바뀌고 네. RWD 나오면서 원래 작년 초에 우리 쪽에서 시공했던 고객님들한테 내가 이제 차 구매 금액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7천 중후반대에서 제일 많이 구매했어. 근데 작년 9월부터 이제 RWD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 테슬라. 퀄리티가 떨어지냐, 품질이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 물론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네. 그런데 금액이 확 떨어진 거야. 특히 올해는 지금 5천 초반이거든. 차량 가액은 6,100이었고요. 6,100. 네. 이제 나라에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5,100에. 둘 중에 뭘 사겠어? 다시 사람. 저는 EV6 탈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게 좀 개인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차들은 옵션들이 직관적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치. 버튼으로도 되어 맞아. 있고. 근데 테슬라는 태블릿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주행 중에 뭔가 조작할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사실 물리 버튼이 없어, 테슬라는. 네. 전부 다 예를 들면 글로우박스마저도 심지어 터치로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급하게 글로우박스를 찾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게 바로바로 안 잡힐 때가 있긴 하거든. 네. 물론 이제 적응을 하면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몇몇 가지 버튼은 물리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냥 직관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테슬라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걸 적응하는데 시간을 제일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뭐 그만큼 더 심플해졌잖아. 그래도 네. 주변 사람들이 한 5, 6천만 원대 예산으로 차를 산다. 네.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가지고 어떤 차를 권할 것 같아? 전기차 말씀이시죠? EV6 보낼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에 탔던 차가 뭐였지? 아반떼 탔었습니다. 그 아반떼도 그렇게 만족했었어. 아반떼 만족하고 탔었죠. 거의 대부분의 차들에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면 뭐 전기차를 한번 타면 다시 뭐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저 완전 공감합니다. 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네, 그렇죠. 유지 비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초기 구입 비용은 전기차가 당연히 비싸죠. 근데 오래 탄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전기차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래 타면 배터리 수명이 어쨌건 줄어들 거라는 고민이 들거든. 네. 걱정이 되고. 그럼 감가도 너무 심해지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배터리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 렌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배터리를 관리해주러 와요. 그러면은 이제 진단기 꽂고 지금의 배터리 성능은 0에서 100까지 표현을 해주시는데 매년 1%씩 줄어들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지금은 97% 정도 되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네. 3년 탔는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발레트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수많은 차를 타봤었잖아. 네. 전기차도 많이 타봤을 거고. 네. 뭐 제일 좋았던 전기차가 있어? BMW의 i7. i7? 네,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 집 안방 같았어요. 차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일단 외관이 가장 멋있었고 멋지지? 네. 인테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승차감은 더할 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를 탈 것인데 i7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 튜닝업체 책임인데 네. 차에다 뭐 작업한 게 뭐 있어? 전기차라서 뭐 딱히 한 건 없고요. 저희도 그 전기차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작업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게 너무 많았거든. 사실 뭐 썬팅이나 블랙박스는 기본이었고 뭐 실내 등을 한다거나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거나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결국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제 차체에 카메라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블랙박스를 추천하기도 조금은 애매하고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당연히 좋지만 뭐 전기차니까 전기 관련된 작업들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도도 없겠지 문이 뭐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것들 오토 프렁크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틴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썬팅은 하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면 딜러분들이 사실 썬팅을 해주거나 미리 딜러분한테 뭐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썬팅이나 뭐 원하는 시공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 그런데 테슬라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썬팅에 대한 중요도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고, 왜냐면은 내 돈을 100% 들여서 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서 훨씬 더 썬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고, 나한테도 상담할 때도 그 상담하는 내용이 뭐 이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 엄청 공부하고 오시고, 그래서 좋은 걸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또 많아졌고. 그럼 우리 회사 차는 어떤 썬팅으로 하셨어요? 이거? 네. 요거는 테라룩스로 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 사실 많거든. 네. 여러 가지 브랜드 필름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 테라룩스로만 한 건 아니고 그전에는 뭐 버텍스로도 했었고, 네. 버텍스로 하다가 또 뛰고 테라룩스도 해보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테라룩스 IR로 시공이 됐고. 어때?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흐린데 시인성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썬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인성 얼만큼 잘 보이냐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인성으로는 뭐 압도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시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도 운행하면서 되게 편하고, 테슬라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개방감이 너무 좋아. 아, 그렇죠.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아. 네. 위에까지 천장이 그냥 전부 다 루프 글라스잖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개방감이 좋은데, 그런 만큼 안에서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탁 트인 오픈카를 운영하는 그런 기분이 사실은 조금 들거든. 어쨌건 이렇게 비가 오건 뭐 눈이 올 때도 있고 한여름에 더울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시인성인데 잘 보이잖아. 사실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야간에 되게 눈이 불필요한 필름들이 있고, 유독 내가 비 오는 날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름을 한번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좋은 필름으로 하시면 확실히 다르지. 그렇죠. 제 차로 전면 썬팅 그 연습하면서 잠깐 떼고 다닌 적이 있어요. 원래는 전면에 테라룩스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떼고 다니면 저는 당연히 시인성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치. 제가 그 난시가 있어가지고 야간에 주행하면 빛번짐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썬팅이 있었을 때는 빛번짐이 없었는데 맨유리로 다니니까 오히려 빛번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썬팅의 중요성을 그때 더 깨달았죠. 그치. 전기차는 아니든 사실은 필름이 중요한데, 특히나 전기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뚜껑이 루프잖아. 네. 글라스 루프인데 좋잖아. 근데 단점이 있어. 더워. 여름에 그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면은 한 4월, 5월만 돼도 애들이 하나씩 올라. 다 더워서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 글라스인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좋은 틴팅을 하게 되면은 실내 온도 차이가 무조건 나고, 에어컨 3단 틀고 1단만 틀어도 시원하고, 이게 사실 전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 당연하죠. 뭐 내연기관차는 연비 개선이 도움이 되고, 전기차는 뭐 기계식 주차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에서 뭐 기계식이라서 거절당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 사실 제가 발레 회사에 다니면서 기계식 주차도 많이 다뤘었는데요. 제약이 좀 많아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량의 무게도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네. 안 받아주는 데도 많고. 사실 저도 불안해서 안 넣죠. 네. 요즘은 뭐 캐즘에 빠졌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저기서? 저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하기보다는 지금 바램을 얘기해 보면 전기차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차가 어찌됐건 결국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차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갑론을박이 항상 있어. 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친환경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조건 뭐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큰 방향이 이제 친환경 흐름으로 가면은 탄소라던가 이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전기차의 승차감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배터리가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의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노철 같은 거 지났을 때 차량이 꿀렁 하면서 바닥을 치면 안 되니까 서스펜션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맞아요.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나는 세단파거든. 편안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도 이제 테슬라를 타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스포티하다. 밟으면 밟으니까 쭉쭉 나가는데, 네. 그만큼 서스도 되게 딱딱한 느낌이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차를 내리고 이 클래스를 타니까 네. 바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 클래스 너무 편하다. 뒷좌석에서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요 차이가 뭐 지금 있는 것 같긴 해. 그래도 주행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
재밌죠. 모델 3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인데 좀 기분 좋게 단단해요. 아 그래. 네. 가속 일하던가.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EV6로 살 거잖아. 당연하죠. 아 그래. 나는 조금 재밌는 게 요즘에 택시를 타면은 전기차 되게 많은 거 알아? 그쵸. 요즘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 되게 보수적인 구매층이거든. 네. 그런 분들의 선택을 또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점점 늘어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참 재밌는 현상이다.